짜자자잔. 좋아. 그래서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자기 아들한테 우리 아들 하는 말 제일 싫어해요. 그 말 제일 싫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잘 이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만약에 나중에 지우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뭐 지금도 있나? 아, 있나? 그래, 좋아. 근데 그 남자친구가 지우 말을 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남자친구 엄마 말을 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뭐 어떤 생각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지우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했어요?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지우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 여자친구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참 어려운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예. 거기에서 오는 거,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우리 아들 얘기하면 며느리들은 굉장히 좀 징글맞아하죠. 좀 뭐야? 뭐 이러는데 입장이 바뀌면 또 자기들도 다 우리 아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참 웃기긴 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 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용액 2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액은 뭐가 다르냐면 용매가 다릅니다. 그래서 용매 질량이 지금 똑같죠, 그렇죠? 똑같고 거기에 어떤 용지를 타는데, 이 용지는 당연히 용액의 총괄성 어쩌고 저쩌고 할 테니까 당연히 휘발성이어야 되겠습니까? 비휘발성이어야 하겠습니까? 비휘발성이겠죠? 그래서 용매 A에 비휘발성 용지를 타는데, 그 들어가는 용질의 양 역시 동일합니다. Wg이라고 합시다. 양쪽으로 이제 그램. 그러니까 사실은 질량 퍼센트 조성으로만 보면 양쪽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이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은데 용질도 같고 그 다음에 용매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용액을 하나를 X, 하나를 Y라고 할 때, 이때 실험 데이터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우선 첫 번째 보시다시피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순수 용매 상태에서 온도에 따른 증기압을 측정했더니 A는 요래, B는 요래. 알겠죠? 그리고 그 용액 X와 용액 X와 Y를 시간에 따라서 계속 가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열을 하는데 이게 단위 시간당 열량은 똑같다고 합시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주는 열량. 혹시 중학교 때 이 말 배우나? 약간 기초 물리 시간에 이런 말 배우죠. 단위 시간당 공급하는 열량을 물리 용어로 뭐라고 하죠? 단위 시간당 출입하는 열량. 그럼 물리학에서 뭐라고 하죠? 물리 시간에 다 배우는데. 단위 시간당 출입하는 열량. 을 홍우야 뭐라고 하죠? 종우야 뭐라고 하죠? 종우, 홍우야 진짜. 종우 뭐라고 하죠? 다 배운 건데 물리 시간에. 나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중학교 과학책에 나오는데 이거. 지가 뭐라고요? 단위 시간당 열량. 바로 일률이라고 하죠. 일률. 그래서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는 걸 일률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률이 하필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일률을 또 뭐라고 불러요?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인류를 또 뭐라고 불러요? 뭐 100kW per hour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인류를 또 뭐라고 불러요? 전력이라고 하죠. 전력. 이 사람들.
그리고 인류를 영어로 뭐라고? 인류를. 종우야? 인류를 영어로 뭐라고? 그게 파워죠. 파워. 그래서 파워가 힘이 아니고 인류를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알겠죠?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지금 X축이 가열 시간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일률이 일정할 때 시간에 대한 가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바로 그냥 X축은 뭐냐면은 공급해주는 열량이 되는 거죠. 어쨌건 열량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온도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지금 내가 뭐냐면 칠판에 그려놓긴 했지만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그림 왠지 폰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 그림의 폰트? 바로 수능 특강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예, 수능 특강에 나온 문제예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이 문제가 이거 어떻게 돼? 이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재고 과학고 나와도 이 문제 풀기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게 숨어 있는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첫 번째 1. 우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순수 용매 상태에서 분자 간 인력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서 요 두 실험 데이터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 두 실험 데이터. 자, 뭐냐면 어쨌거나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은 증가하죠. 증기압은 증가하는데 이때 하필 증기압이 1기압이 되었을 때 온도, 1기압이 되었을 때 온도, 정우야? 이런 온도를 뭐라고 하죠? 요거 이거 뭐라고요? 좀 더 자세히는? 좀 더 자세히는? 그게 바로 정상 끓는 점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상 끓는 점. 그래서 노멀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의미는 뭐냐면 정상 끓는 점은 바로 증기압이 1atm이 될 때의 온도를 뜻합니다. 증기압이 얼마일 때 온도요? 증기압 얼마일 때 온도? 1기압일 때 온도를 정상 끓는 점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무르의 정상 끓는 점 얼마? 무르의 정상 끓는 점 얼마? 100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100도씨에서 물의 끓는 점, 아니 100도씨에서 물의 증기압은 얼마? 1기압.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된 게 바로 정상 끓는 점이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여기에 아래쪽에 무르, 위쪽에 수증기. 그런데 이때 누르고 있는 힘이 1기압 이라고 하면 지우야 이때 온도 몇 도? 이때 온도 몇 도? 100도.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100도씨를 이 무르의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 그래프에서 이 x축, 이 1기압에 대한 x축 함수값이 바로 정상 끓는 점이고, 그것을 각각 여기서 편의상 TB TBA 백설표, TB 백설표 B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비교를 좀 해보면 TB 백설표 A, TB 백설표 B를 비교를 했을 때 이때 문제 제시된 그림에서 보면 자 대수관계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나요? 바로 요리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반짝반짝 백설표 이 표시는 퓨어 순물질의 경우 저런 표시를 관습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저 주어져 있는 데이터로는 A하고 B 중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은 거예요? 지호야 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낮은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저렇게 끓는 점이 낮은 A는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더 작은 열 에너지로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겠죠.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는. 즉 약간의 열 에너지만 줘도 금세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가 되는 건다라는 얘기는 액체 상태에서 A의 인력이 그만큼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더 작다는 얘기입니까? 액체 상태에서 A의 인력이 작기 때문에 약간의 열 에너지를 줘도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 표현으로부터 어떻게 A 분자 간 인력이 B 분자 간 인력보다 더 작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온도에 따른 가열 곡선. 자, 온도에 따른 가열 곡선을 살펴보시면 우선 첫 번째 1. 순물질의 경우에 어떻게 됐냐? 일정한 정상 상태 변화 온도가 나타나죠. 자, 무슨 말이냐? (2023년) 서울대 기출이기도 하지만, 자 그때 뭐 어떤 그 그림이 있었냐면 이렇게 해서 A엇 해가지고는 뭐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그래서 뜻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요 구간, 요 구간은 아이스. 그리고 요 구간은 워터. 그리고 요 구간은 수증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요 중간에 얼음하고 워터가 공존하는, 그래서 요 중간에서는 솔리드와 리퀴드가 공존할 수 있는데, H2O가 일기압 조건이라면 아시다시피 이 온도 몇 도? 몇 도? 0도. 0도. 이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우야? 그렇지. 바로 정상 어는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물하고 이제 수증기가 공존하는 구간이죠. 그러면 여기 온도는 몇 도냐면 1기압이고 H2O면 100도씨. 그리고 이게 정상 끓는 점이 되겠죠. 바로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순물질의 경우는 정상 어는 점과 정상 끓는 점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중학교 과학책에도 나오지만 당연히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서 입시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뭐 연대 입시에서 나왔었고 뭐 서울대 카이스트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또 희한한 얘기를 또 서울대에서 물은 적이 있어서 그거는 요 그래프는 또 따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건 됐죠? 이건 됐죠? 이건 됐죠? 요 위에 지워볼게요. 여기 지워볼게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이게 놀라웠게도 혼합물의 경우는 요런 식의 상태 변화 온도가, 자, 아까 순물질은 상태 변화 온도가 0도씨, 100도씨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요. 정해지지만 혼합물은 상태 변화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지워 되겠죠? 지워 되겠죠? A. 자, 실험적 상황이, 자, 여기 보시면은 1ATM. 근데 여기에 NaCl 수용액입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어떻게 된다? 온도가 현재 지금 100도씨를 포함하여 온도가 100도씨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일기압 조건에서 수용액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게도 100도씨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수증기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무슨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끓는 점 오름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온도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NaCl 중 자, 일부가 H2O 수증기 그리고 NaCl 수용액 그리고 이때 온도는 100도씨보다 더 높은 상태의 온도 T1 그 다음 조건은 또 수증기가 만들어지면서 NaCl 수용액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온도는 T2 그리고 이 T2의 온도는 앞서의 온도 T1보다 증가한 어떤 상태 그리고 여전히 압력은 1기압으로 가해질 때 이게 계속 나타나요. 자 보이세요? 그럼 잘 봐. 지금 압력이 1기압이죠. 압력이 1기압이니까 H2의 증기압 얼마입니까? H2 증기압 얼마입니까? 1기압이죠. 1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기체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 압력도 1기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기압이 1기압이니까 이 온도를 뭐라고 정의하면 되겠어요? 이거 정상 끓는 점이에요. 알겠죠? 물론 사실 정상이란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순물질에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순물질에 쓰는 거라 여기서 정상 끓는 점이란 말을 쓰긴 좀 그렇지만 어쨌건 이것도 끓는 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도요. 온도가 좀 더 증가해도 여전히 수증기가 있고 수증기가 1기압이랑 평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이 온도도 뭐예요? 이것도 끓는 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혼합물은 끓는 점이 다양합니다. 어느 점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겠죠. 온도를 좀 더 낮추면 이때는 어느 점 상황이 나타날 텐데 이 어느 점 상황도 순물질의 경우는 어느 점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혼합물은 어느 점과 끓는 점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쨌건 온도를 더 고온 조건으로 만들었다면 더 많은 수증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남아있는 수용액 내 용질의 농도는 계속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물 속에 이렇게 H2 용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 에너지 때문에 일부의 H2가 증발을 해버리면 여기는 H2O의 몰 분율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H2 몰 분율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용질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비발성 용질의 농도가 계속 증가한다? 어떻게? 가열할수록 알겠죠? 가열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끓는 점 오름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주어진 이 그래프와 같은 실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나와 있는 이 모든 구간의 온도가 사실 다 끓는 점입니다. 그래서 혼합물이 되면 저렇게 열을 가했을 때 어떻게 된다? 요렇게 기울기가 달라지는 점이 나오는데 이 기울기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자 우선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증기 없이
액체 용액만의 온도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가 나타나지 않고 액체 용액만 있을 때, 그리고 당연히 외부 압력은 일기압이라고 하고, 그때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곡선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갑자기 접선의 기울기가 바뀌면서 온도 증가하는 기울기가 달라지죠. 이때 뭔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렇게 기화가 돼서 수증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수증기들이 나타나면 여기에 있는 액체 상태에서의 총괄성이 점점 더 강화되니까 한 번 올라간 온도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상태 변화가 되지만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니고 계속 온도가 증가하면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패턴이다. 그것이 용액 X에 대해서도 용액 Y에 대해서도.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잘 봐요. 여기 주어져 있는 매 순간 용액의 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매 순간 용액의 농도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매 순간 용액의 농도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경우는 가열해 주니까 농도가 변하는 건데 변하는 것 중에 증가하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지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합물 같은 경우는 가열 곡선의 패턴이 저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자 여기 지워 되겠어요? 여기 지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거 요 딱 이 온도 요 온도 이 온도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기존에 준비한 용액의 끓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용액 상태란 말이에요. 용액 상태이다가 용액 상태에서 이게 증기가 나오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맨 처음 준비해 놓은 용액의 끓는 점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도 끓는 점은 맞죠. 이후의 온도도 끓는 점은 맞는데 그 이후의 용액은 처음 만들어 놓았을 때의 용액의 농도와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의 끓는 점은 처음 만들어 놓은 용액의 끓는 점이 아니게 되는 거지. 새로운 조성의 용액의 끓는 점이 되는 거지. 지워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기존에 딱 실험적으로 준비해 놓은 용액의 끓는 점이 된다. 그걸 여기서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용액 X에 대해서니까 TBX라고 해보세요. 알겠죠? TBX.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요놈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용액 Y니까 요거는 TBY. 이해했죠?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거 쉬운다. 지우서 슥슥슥슥. 에이. 자, 그럼 세 번째 끓는 점 오름. 끓는 점 오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점 오름. 자, 그럼 첫 번째 용액 X.
자, 용액 X의 끓는 점 끓는 점 오름 델타 TB 델타 TB 용액 X는 KBA 곱하기 MC. 자, 저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됐다. MCX 좀 써봅시다. 자, 여기 이제 의미가 뭐냐면 얘는 끓는 점 오름 상수인데 그 끓는 점 오름 상수는 바로 용매에 의해 결정되죠. 그래서 용액 X는 용매가 A니까 용매 A의 끓는 점 오름 상수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XC는 용액 X에서 바로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끓는 점이 변하잖아요. 그럼 끓는 점이 변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TBX 빼기 TB 백설표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끓는 점이 변하니까 용액을 만든 다음에 끓는 점에서 순수 용매 끓는 점의 차이가 바로 그 끓는 점 오름의 크기가 될 거라는 얘기죠. 이때 용액이 X일 때 용매는 A니까요. 맞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용액 Y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TB Y 빼기 TB 백설표 B가 용액 Y의 끓는 점 변화일 텐데 그건 용매 B의 끓는 점 오름 상수에다가 용액 Y에서 C의 몰랄 농도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하고 얘 이 둘이가 같다는 걸 알겠죠. 자, 용질의 몰랄 농도인데 용질의 몰랄 농도는 용질의 몰수를 용매 질량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용액 X, 용액 Y 모두 용매가 똑같이 질량이 100g이기 때문에 용매 질량이 같으니까 용질도 같은 질량으로 들어가면 몰랄 농도가 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자, 이제 여기 지우 되겠죠? 이제 지우 되겠죠? 지우자. 바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매 A의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하고요. 용매 B의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의 B를 어떻게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가 같으니까요? 몰랄 농도가 같으니까요.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하느냐?
자, 이 두 개 비교해 볼게요. 순수한 상태에서 A하고 B 중 끓는 점 누가 더 컸어요?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잖아요. 여기 있잖아. 여기 한잖아요. 여기 한잖아요. 자, 그 다음 요거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그게 여기 있잖아. 끓는 점인데 용액이 끓는 점인데 Y보다 X 용액이 끓는 점이 더 높잖아. 그럼 두 개 비교하면 이렇게 지효야 맞아요? 그게 지금 제시한 그래프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 비교해서 이거는 이쪽이 큰데 두 개 비해서 이건 이쪽이 커. 근데 앞에서 백이야.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지. 맞습니까? 분자 쪽이 더 커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바로 몰랄 끓는 점 얼음 상수 A와 B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큽니다. 됐죠? 거짓말 같게도 지금 한 모든 얘기가 수능 특강 그 문제로 나온 겁니다. 진짜 이거 있습니다. 진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내나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수능을 치는 학생들도 이 정도는 한다. 뭐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잘 보면 용액간 몰 분율 비교. 용액간 몰 분율 비교. 자, 우선 첫 번째 1. 앞서 뭐라 그랬냐면요. 끓는 점 오름이 클수록 증기암 내림 역시 강하게 나타난다. 기억나요? 아까 막 순물질 상토표 그리고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증기암 내림도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죠. 끓는 점 오름을 이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끓는 점 오름의 정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TB 백설표 델타 TB.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게 순수 용매의 끓는 점인데 그것에 대한 끓는 점 오름의 B, 알겠죠? 끓는 점 오름의 B. 이 B가 커지면 끓는 점 오름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끓는 점이 얼마였는데 거기서 얼마나 까다 올라갔느냐. 그게 올라간 비율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올라간 비율이 누구랑 상관관계가 있다? 요거랑 상관관계가 있다. 원래 순수 상태에서의 증기압 그게 얼마였는데 거기서 얼마나 변했냐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같을 거다. 근사적으로.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끓는 점, 아니 그러니까 증기압 내림 효과에 의해서 이 값이 용질의 몰 분율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끓는 점 오름은 관계식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끓는 점 오름의 관계식이에요. 알겠죠? 이게 옛날 수능에서 이게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뭐 교육개발원 A들 연구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이것으로부터 어디 지워볼까? 어디 지워볼까? 아유 간지러. 어디 지워볼까? 그러면 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되겠어요?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지금은 바로 비휘발성 용질이 C죠. 맞나요? 비휘발성 용질이 C잖아요. 그럼 그게 X 용액에서일 수도 있고 Y 용액에서도 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증기압 내림 효과와 끓는 점 오름 효과가 같게 나타나니까 용질의 비휘발성 용질의 몰 분율을 끓는 점 오름의 정도와 관계를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TB 이제 X 용액 X에 되는 거니까 X의 끓는 점 변화에 그때의 순수 상태의 용매는 A였죠. 용액 X에서는.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Y 용액의 끓는 점 오름에다가 그때의 용매가 B니까 원래 용매 B의 끓는 점에서 그걸 기준으로 끓는 점이 얼마나 변했느냐의 비율이 바로 그때의 몰 분율과 같을 거다. 됐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B 백설표 B, TB 백설표 A 곱하기 그 다음 TB 어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여기에 그 다음에 TB 백설표 X니까 X는 TB 한 다음에 아니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X 빼기 TB 백설표 A TB Y 빼기 TB 백설표 B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뭔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여러분 잘 봐요. X 용액의 끓는 점 변화라고 하는 거는 끓는 점 변화라고 하는 건 X 용액의 끓는 점에서 그때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을 뺀 걸 그때 X 용액의 끓는 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용액 Y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대소 비교를 해볼게요. 순수 상태 A하고 B 끓는 점 어디가 더 높았어요? 어디가 높았어요? B 쪽이 더 크죠? 그 다음 여기서도 B 쪽이 더 크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용액에서는 X의 끓는 점이 더 커요? Y의 끓는 점이 더 커요? 용액에서는 X의 끓는 점이 더 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위에 게 더 크죠? 위에 게 더 크죠? 아래 게 큰데 빼기가 있죠? 1보다 크겠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준다. 2요? 2요? 그럼 우린 여기서 뭐? 용액 X에서 비휘발성 용질의 몰 분율과 용액 Y에서 비휘발성 용질의 몰 분율이 이쪽이 더 크다. 맞나요?
그러면 역으로 용액 X에서 순수 용매의 몰 분율, 용액 Y에서 순수 용매 B의 몰 분율. 이땐 누가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더 크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분자량. A하고 B의 분자량이 어디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분자량이 어디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최종적으로. 홍우야, A하고 B 분자량 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이쪽이 더 크다. 그래서 B가 분자량이 더 작다. 왜냐하면 지금 A, B 모두 다 질량은 달라요, 질량은 같아요. 질량 똑같게 100g으로 뒀잖아요. 똑같이 100g으로 뒀잖아요. 그죠? 그럼 동일하게 100g으로 뒀을 때 분자량이 작을수록 몰수가 더 커지는 거죠. 몰수가 더 커지는 거니까 용액 중에서 그 용매의 몰 분율이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저기 주어져 있는 데이터로부터 최종적으로 뭐까지 판단할 수 있냐면 B의 분자량이 더 작다까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예전 수능 특강에서 나왔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영재고 과학고에서 공부 잘한다고 하는 애들도 이거 솔직히 맞추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굉장히 풀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데 접근하는 게 조금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보통의 일반화학책, 물리화학책도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런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내가 봤을 때는 국가대표라고 해도 이거 바로 풀기 쉽지 않아요. 알겠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짜자잔.